22권의 책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책들 테마별로 조금 묶어가지고 제가 왜 구매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 앞에 이렇게 거대한 책박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예고를 해드렸죠. 제 가을 영상을 찍겠다. 제가 또 얼마 전에 대형 책 쇼핑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책박스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책들 샀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하울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책이 잘 왔나 확인해 보려고 이미 조금 박스를 까놓은 상태고요. 오늘은 요거를 이제 쭉 꺼내놓고 왜 샀는지, 어떤 면에 끌려서 사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책을 좀 꺼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책을 샀습니다. 이게 몇 권인지 영수증이 안 와서 22권의 책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참 어이없지만 기분은 좋네요. 제가 그 저번 달에 이제 작년 12월에 까라마조프 읽으면서 이번 달에 까라마조프 이거 잘 완독하면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겠다, 책을 잔뜩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결과물이 바로 요 책들입니다. 이제 이 책들 테마별로 조금 묶어가지고 제가 왜 구매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메라를 좀 당겨 앉았습니다. 책을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가지 책은 바로 요 책들입니다. 엘리자베스 문 책이고요. 어둠의 속도와 잔류인구입니다. 이거 SF 소설인데 제가 이 소설은 왜 알게 됐냐면 김초엽 작가님이 요 엘리자베스 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 에세이인가에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정말 예쁘게 책이 출간되어서 바로 구매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 어둠의 속도 뒤에 보면은 김초엽 작가님의 그 추천사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문의 SF 소설은 김초엽 작가님 덕분에 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SF 소설을 잘 읽지도 않았었는데 김초엽 작가님 이후로는 눈여겨서 재미있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작가님이죠. 이렇게 엘리자베스 문의 책 2권 소설을 샀고요. 다음 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책은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2권입니다. 페어플레이와 정직한 사기꾼인데요. 한 작가의 책이에요. 누구냐면 토베 안손입니다. 그 무민의 작가예요. 여러분들 무민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무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가인 토베 안손이 쓴 장편소설 2권이라고 해서 제가 바로 이렇게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무민 이야기 말고 어떤 이야기들을 또 쓰는지,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무민에서 느꼈던 그런 매력들이 또 여기서도 느껴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 사봤어요. 특히 이 페어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마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기꾼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책은 요걸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녹색광선 시리즈죠. 요거는 뒤라스의 타키니아의 작은 말들이고요. 요거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행복의 나락입니다. 요거 제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 있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새해 첫 책으로 4강의 패배의 신호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이거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도 예쁜 책이 또 이렇게 뒤에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안 살 수 없다 해서 제가 이 책은 따로 구매했고, 이 두 책은 바로 연달아서 또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굳이 또 요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트로 책을 두면 굉장히 아름답고 사고 싶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트에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가격이 조금 사악합니다. 요거 패배의 신호, 요 책이 지금 18,800원이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교보문고에서 이 책 사고 계산을 뭘 잘못해 주신 줄 알았어요. 책값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비싸서. 다른 책들도 조금 비싼 편인데 그래도 뭐 반드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사강의 책입니다. 마음의 심연이고요. 요거 책 사신 분들 많죠? 요게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랑 원래 세트로 한 권씩 나왔어요. 새롭게. 근데 저는 사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안 샀고 마음의 심연만 이렇게 한 권을 따로 샀습니다. 사실 세트로 들여놓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권만 좀 구매를 했어요. 제가 사강을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도 어떨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두 권입니다. 실비 제르맹의 책이고요. 밤의 책과 호박색 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실비 제르맹 같은 경우는 숨겨진 삶을 통해서 딱 한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소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책 약간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지만 더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문학동네에서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세트로 또 나온 거죠. 세트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 책도 구매를 했습니다. 두 책 다 상당히 내용이 많네요. 두꺼워요. 그래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될지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책, 실비 제르맹의 책을 사보았습니다. 다 읽고 나면 후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또 두 권인데요. 이디스 워튼의 책을 제가 두 권을 함께 샀습니다. 여름이랑 순수의 시대. 원래 이 여름을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걸 되게 보고 싶었는데 그냥 여름을 다 훌렁 보냈거든요. 못 보고. 그래서 계속 아쉬워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생각이 나서 사게 됐고 이디스 워튼을 검색해 보니까 순수의 시대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본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책을 참 막무가내로 무모하게 사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사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 사실 전혀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고 나서야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어떤 사전 정보를 가지고 책을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귀가 팔랑팔랑 이렇게 잘 영업당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울 영상이라고 해도 사실 어떤 정보를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냥 구경하신다, 제가 뭘 사나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요. 짜잔! 이 책은 뭐 이미 많이 보셨죠? 김초엽 작가님 책입니다. 방금 떠나온 세계고요. 김초엽 작가님 이전 작들 정말 다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사실 저보다도 더 먼저, 더 빨리 읽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후기 한 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책도 같은 작가의 책입니다. 올리비아 랭의 책이고요. 이상한 날씨와 외로운 도시 이렇게 두 책을 함께 구매했어요. 사실 올리비아 랭은요. 제가 전혀 모르는 작가예요. 모르는 작가였는데 요 외로운 도시에 대한 그 리뷰와 후기들이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였을지 광고였을지 저는 모릅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내용들이. 요 책은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또 마침 이상한 날씨라는 요 책도 나와 있어서 함께 구매를 했죠. 저는 한 작가의 책을 여러 권 연달아 읽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어쩐지 이름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약간 캐롤라인 랩 같은 느낌이 아닐까? 혼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보고 나서 또 후기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화성연대기, 레이 브래드버리의 책이고요. 레이 브래드버리는 제가 화씨 451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책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화성연대기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굉장히 좀 대표작 격이래요. 그래서 저도 안 사볼 수 없어서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책을 살 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대부분 여성 작가의 책을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안 되는 남성 작가의 책이기도 합니다. 뒤에를 둘러보니까 또 굉장히 독특하게 보르헤스가 서문을 썼어요. 그리고 칼 세이건과 마거릿 애투드, 존 스칼지의 그런 추천사가 담겨 있고요. 뭐 추천사가 거의 명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책도 같은 작가의 책이라서 두 권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에르노의 책이고요. 하나는 사진의 용도, 그리고 하나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하도 제 채널에서 아니 에르노 이렇게 타령을 해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용을 살짝 보니까 이제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아픈 어머니의 문병일기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사진 내용도 같은 경우는 약간 단순한 열정의 느낌이 나요. 사랑, 어떤 성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책 다 모두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 읽고 나면 아네 이르노 책들을 한번 다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때 또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책은 우리나라의 산문집입니다. 목정원 작가님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입니다. 저는 이 작가님과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여러 북 리뷰어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독립책방 서점의 모든 주인분들과 그 리뷰어 분들이 작년 한 해 가장 좋았던 책으로 이 책을 너무너무 많이 꼽아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고 멋진 책이었다, 최고의 책이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사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 책이 뭐 어떤 책이길래 그러지? 하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추천만 듣고 지금 책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뭐라 딱히 이렇게 소개해드릴 멘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제가 다 읽고 나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왜 그런 찬사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김영민 작가님 책이에요. 제가 그 김영민 작가님의 이전작 첫 작품이었나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 책을 너무 잘 봐서 그 이후로 김영민 작가님 책이 나오면 항상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보았고요. 정치적 동물의 길이라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책에 녹아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김영민 작가님의 이전작들을 생각해보면서 조금 예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읽으신 분들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되는 책이고요. 작가 이름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편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책은 어떤 그림입니다. 존 버거와 이브 버거의 편지를 이렇게 담아놓은 책이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존 버거의 글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해요. 사실 존 버거의 문장이 굉장히 밀도가 높고 읽어내리기에 쉬운 책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꼭꼭 씹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존 버거의 책들을 항상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브 버거와의 이렇게 편지 글이 있다고 해서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구매해 본 책입니다. 사실 이 책과 함께 그 이브 버거의 책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물류량 때문인지 배송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잠깐 빼놓고 이 책만 먼저 구매를 했어요. 존 버거의 이전 책들처럼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만 아마 책을 읽어내리는 시간은 꽤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얼른 읽고 또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2권 남았네요. 한 권은 이 책입니다. 필리스 체슬러의 여성과 광기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제가 하미나 작가님의 미개호똑 재밌게 봤잖아요. 그 책과 조금 연관해서 읽어보면 좋을 책이 아닐까 싶어요. 워낙 이 분야에서 고전처럼 여겨지는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여겨지는 책이기도 하고요. 여성과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하미나 작가님 책 재밌게 읽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심화해서 이쪽으로 넘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책이 꽤 크고 두꺼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다 놓고 리드잇미 때나 이럴 때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책은요. 짜잔! 디어드라 마스크의 주소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요. 사실 너무 웃겨요.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사려고 생각도 안 했던 책인데 제가 책 주문하고 있다가 이게 그냥 그 메인 화면에 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목이 흥미롭다, 표지도 너무 귀엽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을 해봤는데 너무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주소가 없던 시절부터 지금의 인터넷 주소에 이르기까지 이 주소에 걸친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 주소가 이 한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주소가 어떤 권력을 가지는지, 도로명 주소와 번지 주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데 이런 흥미로운 잡합다식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 장바구니에 쏙 들어와서 이렇게 구매하게 된 책입니다. 저도 참 막무가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질러버린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번에 이제 까라마조프를 다 읽고 난 후에는 그래, 잘했으니까 나한테 스스로
상으로 20만 원을 줘서 그 안에서 책을 사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 담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했을 때 제가 쓴 돈은 한 3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면 그 30만 원이 아깝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또 제 자신의 소비를 타당하게 한번 변명해 봅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 이 책들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또 이 책 중에 재밌게 읽은 책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후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 책들을 보고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샀으니까 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